예 이제 첫 번째 1 부가 인제 목재값인데 목재값이 요즘에 미쳤잖아요. 그 목수길님 나무 산 적 있어요 요즘에? 오하이오 퍼니처님 요즘에 나무 주문해 봤습니까? 나무 미쳤어요. 지금 그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고무나무 값이 고무나무 15T 집성판이 2023 년에 65,0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2024년 지금 며칠 전 3일 전쯤에 얼마를 얘기하느냐 95,000 그러더라고요. 방부목 50 자루 사셨어요. 방부목은 얼마예요 도대체? 미쳤어, 미쳤어.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 어느 정도냐면 이게 한 3-4년 전에 이 95,000이 무슨 소리냐면 14년 아니 14년 3년 전 기준으로 보면 멀바우예요, 멀바우. 지금 고무나무가 멀바우 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쳤지. 제정신 아니지. 71,000 원이요? 고무나무 15T 71,000원 받아요? 대구에서? 대구 가서 사 와야 되나? 봉고 트럭이 지금 팔아 갖고 없는데. 왜 이런가? 그래 오죽하면 이런 걸 또 탑핀 거 6만2천 그 핀 거를 아예 따지질 않던데. 그냥 고무 15T 9만 원이요? 막 이래버리던데. 멀바우는 10만 원 넘어가 버렸고 그 제가 살라 그랬던 소노클린도 10만 원이 넘어갔고 15T 기준으로 제가 거래하는 데는 저는 그 자주 바카스도 자주 사 가고 가끔 붕어빵도 사고 이렇게 날르거든요. 가서 인사를 많이 하고 명절 때 사과도 한 박스 보내고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근데도 이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대구는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송해서 그런가? 여기는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이 익산이잖아요. 여긴 되게 웃긴 게 옆에 군산항이 있지만 새만금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배가 전혀 못 들어오고 인천항으로 들어오거나 부산항으로 들어오거나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내륙 지역이에요, 제가. 목공은 내륙에서 하면은 안 좋더라고요. 원가가 너무 리스크가 이 나무는 보통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중요한 건 목재 가격이랑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는 유가가 중요하죠. 이제 배로 이동을 해서 오니까. 그래 갖고 찾아봤어요, 이거를. 근데 환율이 지금 그저께 종가 기준으로 1,379원 찍었더라고요. 이게 환율이 1,379 원. 제가 IMF 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가 1,400 원, 1,25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300원 넘은 지 꽤 됐는데 좀 얼마 전에 1,400 원도 잠깐 찍었었죠. 그러니까 환율만 놓고 보면 지금 IMF 시대인 거예요. 환율이 미치니까 환율이라는 게 달러의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고무나무가 똑같이 20불이라고 해도 만약 환율이 1,000원이면 달러당 1,000원이면 고무나무가 20불이면 그냥 2만 원 주면 살 수 있는데 지금 1,370원 이래 버리면 26,000원을 줘야 사올 수 있는 거죠. 가격이 팡팡 올라가는 거죠. 이게 환율이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인제 환율을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경제 채널로 가 버리니까 환율 얘기는 슈카월드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뭐 만 달이지만 300만도 홍보를 해 드리니까. 유가도 이래요. 유가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유가도 유가는 왜 중요하냐면 나무를 생산하는 데 일단 기름을 떼야 되고 나무 벌목하고 뭐 이런 데 다 인제 기름 들어가는 장비를 쓰니까. 그리고 제일 큰 건 벙커시유죠. 운송할 때 큰 배에다가 실어서 이송을 하는데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그걸 뭐라 그러지? 유조선이 아니고 화물선으로 이동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 3 가지 있는데 하나가 컨테이너고 그다음이 가구래요, 가구. 그리고 하나가 목재래요. 목재랑 가구가 동시에 2 개나 차지. 화물선이 이동할 때 컨테이너, 가구, 목재. 이게 제일 그 돈이 되면서 물동량이 제일 많다. 아무래도 부피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유가에 엄청 영향을 많이 받고 운송 지수도 이거 선물을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운송 지수가. 배가 아무래도 얼마 전에 지금 이란이랑 예루살렘도 전쟁이 나네 마네 막 이러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목공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하지 않게 시장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과연 가구값을 안 올리고 버틸 수가 있을까? 가구는 또 가격을 올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큰맘 먹고 장만하는 품목이 인제 가구인데 누가 계절 바뀌었다고 심심한데 장롱이나 한번 싹 바꿔 볼까?" 뭐 이런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떼부자 진짜 떼부자 아니면 그 힘들지. 또 얼마나 쪼끔이라도 아껴 보려고 싱크대 막 다 터지고 그래도 그 시트지 사다가 푹 오려 가지고 붙여 가면서 어떻게든 더 오래 써 보려고 하는 게 가구인데 지금 가구값을 올리지 않고는 더는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 오르지 않는 품목이 없고 거기다가 뭐 식사비가 오르는 거 음식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목수도 먹어야 사는데 가구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 식비, 뭐 난방비, 냉방비 뭐 미쳤어.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제는 실력의 시대가 아니라 그냥 단가를 맞추는 시대에 진입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에이스 침대라든가 뭐 동서가구, 라자가구 이런 데는 쟁여 놓은 게 있으니까 흡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쪼끔씩 쪼끔씩. 같은 나무인데 중국이 4배 싸요. 예 코코티비님 반갑습니다. 중국이요? 고무나무가 중국에서 나오나? 제가 알기로는 중국 목재를 수입을 하긴 하지만
구형 목재는 중국에서 안 갖고 오는 걸로 알거든요. 뭐 특수목 같은 거 갖고 올 수 있겠죠. 근데 흔히 쓰는 뭐 아카시아, 소나무, 고무나무 또 뭐 있어 멀바우 이런 거를 중국에서 수입하지는 않는 걸로 알거든요. 소나무는 특히 러시아 소나무 소송, 미국 소나무 미송, 뉴질랜드 소나무 뉴송 그래가지고 세 나라에서 거의 다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적어도 목공을 하는 사람들 취목인이든 전문가든 해가지고 오동나무는 중국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전통 목공도 죽어나겠네. 근데 중국이 4배 싸다. 오동나무 많이 써야겠네. 오동나무 많이 씁시다 여러분. 아 그러세요? 중국에서 14년 사업했어요? 중국에 다 수입한다? 뭔가? 다 수입한다. 일단 중국에서 소나무는 안 가져오는데 난 중송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주로 뭘 가져와요? 중국에서? 자라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중국에서 주로 가져오는 나무가 중국 내에서 돌 때 그러겠죠. 근데 중국은 나무값이 싼 대신 벌이가 또 적잖아요. 중국에서 상위 1% 버는 사람이 월급이 180이라며요. 우리나라에서 편의점 하면은 한 200 벌지 않나? 한국으로 갖고 오는 거 말고 중국 내에선 그렇게 돌 수도 있죠. 일단 목재가 지금은 가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나무라고 하면 무작정 소나무예요. 소나무. 뭐 월바우네, 아카시아네,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월넛이 좋네, 뭐 오크가 좋네 얘기하잖아요. 가구하는 사람들 얘기고 가구에서 들어가는 나무는 진짜 일부입니다. 일부. 우리나라가 전체에서 쓰는 목재는 압도적으로 건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구가 건축을 절대 못 이깁니다. 건축에서 쓰는 목재는 태반이 소나무예요. 소나무. 그래서 소송, 미송, 뉴송 막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벌목이 금지돼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게 뱀새끼 마냥 이렇게 휘어 갖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금강석 몇 개 빼고는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문화재 복원할 때나 쓰지 대부분의 소나무를 수입해 옵니다. 근데 저는 중송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하다가 흘러가는 거지. SPF가 뭐지? 중국 내에서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지금 원로설 취미로 가능하면 미국에서도 그게 가능하대요. 스프레스 파인 퍼 이게 다 소나무 아닌가 결국에는? 스프레스 파인 퍼가 다 퍼는 모르겠다. 퍼는 모르겠고 스프레스랑 파인이 다 소나무 아닌가요? 결국엔? 소나무의 갈래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파인이라는 건 애초에 소나무잖아요. 레드 파인 뭐 이런 거. 적송. 가문비나무 잘 모르겠어. 가문비나무가 그건가? 애쉬예요? 가문비나무가? 스프러스가 가문비고 파인이 소나무고 퍼는 잣나무다. 잣나무도 가구 만들어요? 잣도 어차피 소나무잖아. 소나무랑 잣나무 친구인데 그 잣이라는 게 결국에는 큰 솔방울에서 턴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는 솔방울이 요만하게 달리는 거고 잣나무는 솔방울이 이만하게 달리는 거고. 그래서 스프레스라고 부른다. 구조조의 총칭이다. 가문비나무랑 소나무 쓰는 거는 스프러스라 그래서 가문비라고는 잘 말 안 하고 그냥 스프러스 그다음에 파인 퍼는 지금 처음 들어봤고 잣나무로 목공하는지는 지금 처음 알았고 스프러스랑 파인 갖고 구조 많이 짜죠. 그냥 한 치각 두 치각 그냥 투바이 그러니까 한옥에서는 그나마 목지를 따지는 편이에요. 이거 뭐냐 이거 애쉬냐 이거 소나무냐 따지는 편인데 양식 건축 아파트 짓거나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목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한 치각 가져와 크로바 가져와 이렇게 그리고 대개는 합판을 써버리니까 자급송 많이 쓰고 OSB 합판 많이 쓰고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냥 쓰는 게. 아무튼 그래요. 지금 죽었다 복창하시면 되고 특히 목소리 길림 같이 이 가구를 만들어서 소소하게 판매하는 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단가 측정에 되게 민감해지셔야 되는 시즌이 왔다. 잘못하면 실력과 무관하게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큰일 났어요. 지금. 이게 가속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옛날 아르헨티나 같이 될 수가 있는데 월넛으로 예를 들면 교육만이 답이라 생각 중이죠. 맞아요. 이럴 때는 공부하고 들 팔고 나 공부하고 실력 올리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손님이 와서 월넛 테이블을 계약해요. 내가 월넛 나무를 발주하면서 손님 월넛을 이렇게 넣고 월넛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월넛 우드 슬랩이 100만 원이고요. 제가 뭐 만드는데 뭐 한 2주가 걸리니까 2주 인건비 해가지고 뭐 150 잡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재 뭐 들어가고 철물 뭐 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500이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납기는 한 달 뒤에 드릴게요. 이렇게 해갖고 계약서 썼다고 쳐요. 근데 한 달 뒤에 원로 우드 슬랩 하나가 한 장이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면 좀 극단적인 사례지만 그러면 나는 500 받고 내 노동력 제공해가지고 만들어서 손님이 주면 손님은 이제 재료비만 1,000만 원짜리를 그냥 루루랄라 가져가는 손님은 아싸 게이드 나는 이제
뭐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파트 분양하듯이 먼저 돈 받고 물건 해서 주는 쪽으로 가다 보면 엄청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맞아요. 제제목 재테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드슬랩은 재테크하는 분들 많잖아요. 사 갖고 그냥 습도 관리만 하면서 쌓아 놨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파는 당근하듯이 이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홍천 뭐 강원도 홍천 이쪽에 작년 재작년에 숯 만든다고 참나무 다 벼 가지고 다 숯으로 만들어 갖고 숯이 엄청 싸게 돌았었어요, 인터넷에. 근데 지금 거기가 다 산사태 나고 무너지고 난리가 나 가지고 다시 그걸 메우는데 강원도청에서 돈을 주고 오히려 땅 주인들은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강원도청에서 돈을 줘 갖고 나무를 심고 막 메꾸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대요. 근데 그때 안 비고 그냥 냅뒀던 사람들 산을. 그래서 참나무를 그냥 보존했던 사람들은 지금 더 큰 떼돈을 벌게 생긴 거죠. 그때 스스로 다 판 사람들은 오히려 푼돈 가지고 좋다 좋다 하다가 산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거고, 냅뒀던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 보호했네 막 이러면서 칭찬도 듣고 지금 나무 뽑아서 팔면 오히려 더 큰 돈을 버는. 근데 우리나라는 참나무 제재도 이렇게 많이 돈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아무튼 이게 참 골아픕니다. 지금 원목 선물을 보면요. 이게 원목 선물 연이고 월봉이고요. 여기에 원목 선물 연봉이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형제가 있잖아요. 사형제. 일봉이, 주봉이, 월봉이, 연봉이. 네. 그중에 이제 월봉, 연봉 이렇게 두 개. 근데 월로 볼 때는 원목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연으로 보면 요 끝에가 지금 전체적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월 단위로는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하락 추세인데 연으로 보면 여기서 피크를 빵 찍죠. 여기서 빵 찍고 폭락을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할까 머리를 들까 말까 지금 고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나는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차트를 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나무 사세요, 파세요 하기에는 좀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조정을 받는다,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내리 꽂을 수가 있고 유가가 더 오른다. 뭐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회복해서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죠. 이 뒤에는 예언 잘하시는 분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방향성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나무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운송지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들쑥날쑥하죠. 요게 운송지수 주봉이, 요게 운송지수 월봉이, 그리고 운송지수 연봉이 세 개 가져왔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우리라고 하긴 뭐하고 제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운송지수 자체는 좀 들쑥날쑥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유가죠. 지금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연봉이고 뭐가 $100가 넘었다 그러는 것 같던데. 월봉이 얘가 주봉이. 나무만 깎으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유가가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유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유가로 다 돌아가요, 이 세상이. 이번 주에 유가가 이게 지금 주봉인데 이번 주에 유가가 좀 빠지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또 다시 회복했고 요때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7일에서 18일 하루 동안 폭락을 했었어요. 요때 뭐 내마녀의 날이라도 있었나? 이때 완전 팍삭 자빠져 가지고 원유 선물도 계속 오르고 있고 연봉으로도 계속 오르고 있고 나무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기름값도 같이 오르고 있어 갖고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래 갖고 다음 달쯤에 월급 나오면은 쪼끔 무리해서라도 나무를 좀 사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쪼금 사둬야 될 것 같아요. 뭐 주로 뭐 소송에다가 고무나무나 좀 말아먹는 뭐 그 정도지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쇠길님은 많이 쟁여 놨어요, 나무? 코코티비님은 지금 중국에 계시는 건가? 많이 못 쟁여 놓으셨나 보네. 이게 유동성이 막 널뛸 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파도 때문에 망하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맛없어서 망한 집이 아니잖아요, 식당들이. 그냥 사람들이 안 와서 그냥